그냥 척추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치료했던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한 두세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의학 강의라는 게 다 조금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재밌게 전달할까 이런 게 사실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이 허리에 생기는 혹은 목에 생기는 척추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또 사례 같은 것들을 조금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제 강의가 오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척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척추는 이렇게 생겼고, 몸체가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이 물렁뼈가 디스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디스크고, 이 뼈 뒤에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머리 뇌에서부터 허리 꼬리뼈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 척추뼈 속에 있는 신경을 쭉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몸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뇌는 발전소라고 치면, 척추를 따라 흐르는 신경은 집집마다 연결되는 전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뇌에 문제가 생겨도 뭐 문제가 생기고, 이 척추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잘 활동하기 어렵고 이 통증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중에 목 부분을 우리는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걸 목 디스크라고 하고요. 허리에서 생기는 걸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 등 쪽에서 생기는 걸 등 디스크라고 하고. 그래서 먼저 목에 또 디스크가 생기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머리에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꼬리뼈까지 전달이 되는데,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상이 그 눌리는 목 부분이 뻐근하고, 그리고 어깨하고 등 쪽으로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통증이 생기고, 손발 저림이 생기고, 팔 쪽으로 내려가는 찌릿찌릿함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목 디스크 증상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머리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특히나 목을 뒤로 젖힐 때 일반적으로 증상이 많이 악화가 돼요. 이렇게 할 때 저릿저릿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그 목 디스크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병이 생기냐고 물으면 참 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높은 베개를 사용한다든지, 막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세가 잘못된 자세로 계속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렇게 구부려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치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나이 드는 것도 어쩔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피할 수 없는 몇 가지들 빼고는 저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대부분 2단계에서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약 좀 먹고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하면 한 열의 8은 이 정도에서 나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치료하게 되면 80% 이상은 이 정도에서 다 해결이 되고, 여기 잘 안 된 또 한 10%는 뭐 시술 같은 걸 합니다. 째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고, 그 잘 안 되는 한 5%, 10% 정도는 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수술도 크게 뭐 무리 안 되는 수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허리 디스크. 아까 허리에 그 신경이 통로에 생기는 병을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건 단면을 이렇게 했는 건데, 여기서 여기 물렁뼈가 이렇게 삐어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저기처럼 허리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리 주변으로 통증이 많이 생기고, 심하면 다리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찌릿찌릿하고 잘 못 걷게 되고, 아주 심하면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리고 막 저림이 심해지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막 아프고, 이런 어떤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허리 디스크는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이 많아요. 다치는 것도 이거 원인이 됩니다. 이거 하여튼 어쨌거나 나이가 들수록 다치는 건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반복되게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생기나 딱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원인이다 이야기하기 참 힘든 게, 아무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해도 병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무리를 했는데도 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가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유전적인, 부모한테 물려받은 어떤 그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2단계에서 치료가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병원에 오면 2단계에서 치료가 되는데, 이거 좀 놓치고 끙끙거리고 하다가 보면 뭐 시술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놓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또 옛날에는 왜 수술하면 안전병이 됐다 하고 뭐 마비가 됐다 하고 이래가지고 다 무서워했잖아요, 병원 가는 걸. 근데 요즘은 그런 수술을 했을 때 안전병이가 되고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바삐 움직이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거 척추협착증, 이게 이제 연로하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다치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이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신경 통로에도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름 때문에 신경들이 눌려가지고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아프지도 않아. 하지만 불편함이 자꾸 생기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걸을 때 엉덩이가 빠질 것 같은데, 좀 앉아서 이렇게 쉬면 또 금방 좋아지니까 또 큰 병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리에 힘이 막 없어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없어지는갑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젊을 때와 다르니까. 그리고 시리고 저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연세가 있으면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병들 때문에 생기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앉았다가 또 갔다가 이런 걸 반복하게 되고, 또 오래 걷다 보면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또 쥐도 잘 나요. 그래서 쥐가 잘 나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되게 안 아프니까 잘 이게 병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신경통로가 좁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어떤 척추신경 통로에 주름이 생겨서 생겼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 초기에는 약 먹는 거 정도로 해결이 되고 또 점점 잘 안 되면 단계를 올려가면서 치료를 하는데 대단히 엄청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조기에 잘 치료를 하면.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하고는 달리 이거는 조금씩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주의를 좀 기울이고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가장 흔한 게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척추가. 연세가 있으면 다 약간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이 쿵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은 충격에도 척추가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쿵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살짝 약간의 충격에도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분들은 사실 골다공증이 여자분들만큼은 잘 안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드물긴 한데 그래도 요즘 하도 고령 사회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는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압박 골절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뒤집기도 힘들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 막 기절을 하고 그 정도로 아픈 증상이 있으면 이 압박골절이라고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또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야 돼. 그래서 치료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치는 경우. 담배 많이 피우면 뼈가 약해지고요. 술 많이 마셔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을 많이 해야지 뼈가 단단해질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뼈가 자꾸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커피 많이 마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외부의 약한 충격에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살짝 부러졌을 때는 보조기 착용하고 약 먹고 이렇게 조심하는 거고, 만약 이게 그냥 너무 뼈가 약해져서 척추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구부러진다거나 막 이렇게 변할 것 같으면 시멘트 같은 거 넣어서 바늘 넣어서 치료합니다. 초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치료하는데 이게 변형이 많이 일어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막 아플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아이고 뭐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고 이렇다고 집에서 계속 누워있고 끙끙거리고 이러면 이미 변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바늘로 치료할 걸 쇠로 박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누웠다가 일어날 때 억소리 날 정도로 불편하시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이게 돌아 누울 때 굉장히 갑자기 통증이 심하고 이러면 압박골절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오면 아주 생각보다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이제 그 흔한 그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사례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 좀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38 어떤 여자인데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다리가 막 쩌릿쩌릿하고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이래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딱 한 38살쯤 되면 인터넷 같은 걸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병이 뭔지 대충 알고 와요, 병원. 그래서 검사를 좀 해보자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나 딱 봐도 디스크 같았어요. 아까 허리 척추 잠시 보여드렸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었어요. 이렇게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 신경이 다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엉덩이 다리만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약 먹고 물리치료 좀 할래? 아니면 두 번째, 병원에 가면 통증 주사를 맞잖아요. 통증 주사를 맞아볼래? 아니면 세 번째,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래? 이 선택지를 줬더니만 이 젊은 여자는 수술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수술하고 싶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막 직장에 나가서 일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나이라서 또 약만 먹고 물리치료 나오고 이거는 또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사치료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통증 주사를 이렇게 척추신경 요 근처에 주사를 맞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이나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놓는 게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또 한 두어 번 주사 맞고 나서 병원에 안 왔어. 병원에 안 와서 세월이 뭐 한 1년 정도 쭉 지났는데 갑자기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 더 아파서 찾아왔습니다. 죽겠다고 막 다리를 질질 끌고 찾아와서 본인이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겠으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1년 동안 사실은 뭐 좀 견딜만 했는 거지 아팠다 말았다 하면서 1년을 고생을 한 거죠. 근데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당장 시간도 내기 어렵고 이래서 질질 끌고 이렇게 왔는데 디스크가 악화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멍을 작게 내고 이렇게 쏙 뽑아내는 게 있어요. 피부만 마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살짝 재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을 다 마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딱 치료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걸 싹 없앴어요. 주사는 여러 번 해서 안 나왔는데 이걸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수술실 나오자마자 이거 왜 안 했나, 내가 왜 1년을 고생했나, 이래 미련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통증이 너무 없어 너무 좋고 이걸 왜 진작하지 않았나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계속 안 하고 뭐 재활 치료를 잘하는 분들 같았으면 수술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매일 직장 가면서 매일 오래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쉴 수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갑자기 악화가 확 돼서 뭐 못 견디니까 이제 수술을 했던 이런 경우입니다. 하여튼 1년간 너무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협착증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8세 여자분인데요.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주차장까지 못 걸어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분 생각에도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뭐 힘이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딸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딸이 보니까 엄마가 뭐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앉아야 되고 뭐 한 200m 200m도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손을 잡고 막 데리고 왔어요.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제가 진료를 받는데 하여튼 뭐 주차장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만 역시나 이런 어떤 협착증, 신경 통로가 꽉 눌리는 이런 협착증이 나왔어요. 협착증이 나와서 또 3가지 선택지를 드렸어요. 약 먹고 물리치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실 거냐, 아니면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할 거냐, 아니면 요즘은 뭐 수술도 크게 째고 하지 않으니까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막힌 곳을 뚫어줄 거냐 했더니만 역시 수술은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물리치료하고 약도
동네 자기 집 근처에서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저는 주사를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하니까 좀 좋아졌어요. 한 2번 정도 맞고 한 50% 정도 좋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셨는데, 이게 50% 정도 좋아졌다가 또 컨디션 나쁘면 또 다시 아프고,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막 떨어지잖아요. 친구들하고 어디 같이 여행도 좀 가야 되는데, 어디 여행 가면 자기 혼자 못 걸어가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68세면 젊습니다, 요즘. 그죠? 엄청 젊잖아요. 거의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애기 수준이잖아, 68세는. 근데 걷지를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수술을 해달라고 왔어요. 수술을 해달라고 와서, 수술도 또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통로를 넓혔어요. 넓어졌죠? 수술 전에 하는 거하고 수술하고 나서 하면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석 달째 외래 검진에서 이분의 말씀이, 이제 매일 아침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쉬지 않고 돌고, 그러고 그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잔 하고 이렇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입니다. 이게 척추협착증 환자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마지막 사례는 재발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살 남자입니다. 60살 남자인데 은퇴를 막 했어요. 은퇴를 막 해가지고 이제 일을 많이 60살까지 했으니까 은퇴를 하고 이제 좀 즐겁게 지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는 거예요.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그 병원에서 디스크가 터졌다고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병은 아니고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서 또 나았어요. 나아서 또 잘 지냈는데, 걸어다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약간의 재활 치료를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더 심한 통증이 확 생겼어요. 더 심한 통증이 생겼는데, 첫 번째 그 수술은 그 이야기했듯이 약간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다른 병원에서 신경을 풀고 디스크를 없애고 이런 수술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신경 압박을 푼 다음에 디스크 삐져나온 걸 없애는 이런 수술을 했는데, 환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곧 다 이제는 별탈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막 참을 수 없이 더 악화가 됐고 걷기가 어려워졌어요. 너무 아프니까 다리에 힘도 좀 빠지고. 재발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더 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힘도 빠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발을 해서 지금 신경이 꽉 눌리는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보니까 이 디스크 첫 번째 수술할 때 디스크가 많이 빠지고 나니까 뼈가 흔들리면서 탈골이 생겼어요.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만 있던 게 디스크 더하기 협착증 더하기 탈골까지 이렇게 생기니까 더 많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신경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가 흉터도 칼에 한번 베이고 나가서 꼬매고 나면 흉터가 남잖아요. 흉터는 흉터 아닌데 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좀 질기기도 하고 이런 건데, 몸 속에도 흉터가 생겨요. 수술을 하게 나면 신경 주변에도 그런 딱딱한 흉터가 생겨요. 그러고 막 붙어요. 신경들하고 붙고 이러기 때문에 자시 수술을 할 때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서 신경이 다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형태가 조금 바뀌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피가 많이 나요. 피가 많이 나고 염증도 잘 생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번 재발을 하면 협착도 생기고 전방전이도 생기고 디스크 탈출도 생기고 해서 나쁜 게 자꾸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겹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합병증 없이 어떻게 잘 치료할까. 이분은 뭐 다리에 힘도 지금 빠졌는데,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써서 이분은 수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등 쪽으로 다 재수술을 했는데 우리 국제난병원은 배 쪽으로 수술하는 수술팀이 있어서 흉터를 피해서 이렇게 배 쪽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뼈가 어긋난 걸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 쪽에서 이런 어떤 뼈를 받치는 물건을 넣고 여기 넣고 나사를 넣어서 뼈가 어긋난 거를 잡았어요. 이렇게 좀 끔찍하긴 한데 실제로는 크게 찌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배의 구멍 조금, 등의 구멍 조금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경과가 수술 다음 날 일어나서 잘 걸었고 3일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고 2주 후에는 다리 힘 빠진 것도 한 90% 정도 좋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3개월째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해서 다리 힘도 다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고마워했는데 수술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참 안 좋아요. 놓치면 요만큼 할 걸 이만큼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90%, 95%는 어떤 식으로든지 되게 간단한 치료로 좋아져요. 근데 그 시기 왜 우리 이빨도 조금 썩었을 때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치과 가기 싫어서 막 버티다 보면 뽑아야 되잖아요. 뽑고 막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치과 선생님이 임플란트 하나만 해가 안 되고 옆에도 다시 흔들려가지고 2개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 끌고면 될 일을. 그러니까 병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어떤 허리병이나 이런 병들이 생겨서 잘 못 걸으면요. 허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심장이 나빠지고 폐가 나빠져요. 그래서 신체 전반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협착증 수술, 아까 전에 68세 그 환자 같으면 못 걸었잖아요. 그 사람이 잘 걷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평균적으로 7년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심폐, 폐하고 이 심장이 튼튼해짐으로 7년 더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실수록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긍정적인 삶을 만들기도 하지만 내 수명도 되게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십시오. 예. 저도 지금